일부러 찾아오신 것 같거든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가운데로 오시죠. 우리 이성원 박사님께서 너무 과잉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네. 아무튼 뭐 시골에서 조그맣게 장사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네. 저는 솔직히 장사꾼이라고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같은 장사꾼이냐? 같은 장사꾼이면 여기 앞에 못 써 있겠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프로 장사꾼이에요. 네. 그 장사꾼의 차이점은 뭐예요? 뭐 장사꾼과 사업가의 차이점은 누구나 똑같다고 하죠. 결국은 돈을 버는 목적인데, 돈을 버는 사람들인데 돈을 어떻게 버느냐는 거죠. 또 그러나 돈을 벌어서 자기 혼자 쓰느냐, 이웃과 나눠 쓰느냐, 그런 거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글쎄, 오늘 재미없더라도 1시간 반 주어진 시간이니까 저와 함께 같이 하시고요. 정말 돈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돈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산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를 잘해야 되죠? 우리가 그냥 가감승제라고 해서 구구단을 잘 외우는 사람이 산수를 잘해요. 네. 영어 잘하는 사람은 뭘 잘해야 돼요? 알파벳은 기본이고 단어를 많이 알아야 영어를 잘하는, 마찬가지로 돈 버는데도 어떤 공식이 있다면 바로 그거죠. 근데 돈은 묘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돈은 똑바로 쳐다보면 꼭 도망가더라는 얘기죠. 네. 이 돈이 묘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연애할 때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첫눈에 반했어 그러죠. 서로 눈이 스파크가 일어났어. 그렇게 해서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 있고 이제 결혼까지 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심리학 박사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100명 중에 1명도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 묘하지 않아요? 첫눈에 서로 반했는데 어떻게 결혼을 못해요? 근데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보니까 돈을 벌려고 전부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일어나서 씻고 닦고 9시부터 그 5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면서 어떻게든지 대인관계 넓히고 내 자리 유지하고 또 승진하려고, 네, 상사들 아니면 또 부하 직원들하고 소주 한잔하고 지침 먹고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또 가장 궁극적인 행복을 찾아서 가족의 TV도 같이 보라는데, 사실 어제 강용현 회장님이라고 행복포럼에서 왔다가 두풀이하고 가니까 대천에 가니까 12시가 넘은 시간에 대천에 도착했어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 전부 식구들 모여서 회식을 해요. 일요일날 저녁에. 어제 비도 와서 이제 제가 대천 내려갈 때 비가 왔는데요. 직원들하고 회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일어났거든요. 어디 단체가 와서 어땠다, 뭐 어느 단체는 어땠다. 그래서 공유를 합니다. 왜냐면 어제 저녁에 180명이 우리나라 그 네트워크 회사가 허벌라이프라고 연봉 1억 이상 되는 직급자들이 180명이 어제 저녁에 대천가자에 왔어요. 근데 그 오기 전에 거기 회장이라는 분하고 전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밤에 새벽 4시까지 제가 술을 먹었어요. 야,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인자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술을 새벽 4시까지 술을 먹었는데도요,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거기도 이제 밑에 직급을 같이 왔고, 저는 집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둘해서 4시 먹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저하고 그 회장하고 둘이 4시까지, 남들은 3시까지 먹더니 이제 그 옆에 직급자가 꾹뻑꾹뻑 졸고 우리 집사람도 피곤하다고 저 툭툭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옆구리를 마무리하자고. 근데 사업자가 만났으니까 대화가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정말 이러니까 10년 동안 허벌라이프에서 근무를 해서 30억 연봉자가 됐구나라고, 저 역시 존경한다는 말을, 나이는 어지만 그 친구가 40살이래요.
근데 지금까지 수도 없이 진짜 존경한다는 표현을 했고요. 또 저 역시도 존경한다는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이 넣기 진짜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근데 그 양반을 만났는데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이제 혈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어제 저녁에 회식하고도 오늘 이제 낮에 그분들 식사하는 거 보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강남에서 잠깐 1시간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여쪽으로 왔어요. 근데 시골 촌놈이 딱 봐도 시골 촌놈 같이 생겼잖아요, 그지? 그 시골 그렇게 토담집 가면 그 여름에 가면 담에 그렇게 호박 보시죠, 호박? 호박 그 담에 매달리는 호박같이 생긴 인생인데 어쩌다가 이 땅값 비싼 강남에 와서도 강의를 했고 또 이 자리에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인들만 계신 앞에 이렇게 서니까 떨리고 말도 꼬이고요. 단어도 생각 안 나고 그랬는데 한번 재미나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는 답을 맞추는 분이 없어서 선물이 안 나갔었는데 마지막에 우리 고모님이 맞춰주셨었죠. 전달하는 부분이 많죠? 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존재가 산다고 나와 있죠? 어떤 존재죠? 네, 도전하는 사람과 도전하지 않는 사람.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며, 사랑하며, 웃으며, 배우며. 사실, 월요일, 지난주도 월요일 날 이 자리에서 2시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남들은 이 시간에 막걸리 한 잔이 생각나는 시간이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나름대로 자기의 취미생활, 또 진짜 생계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우리가 뭔가 지금보다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전까지 살아왔던 이 인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느냐?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여기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는데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까지 타성에 젖어서 그냥 여전 살아왔던 대로 사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딱 이루어지면 세상은 바꿔지더라고요. 어제 회식을 하고 집에 들어간 시간이 2시 30분이었어요. 2시 35분부터 1시간 40분 정도. 그래서 4시가 조금 넘어서까지 사실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저는 집사람하고 한 달에 2번 영화를 보는 것도
우리 나름대로의 부부 위축에 들어있어요. 네. 한 달에 한 번 여행을 가는 것도 들어있고, 그 중에 1년에 2번은 해외여행도 들어있고. 그래서 어제는 일요일이라 영화를 보는 날이었는데, 네. 그전만냥 심야 영화를 가지 않고 집에서, KT에서 영화를 봤는데, 무슨 영화를 봤느냐면요. 가슴 뭉클한 생일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생일이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그 자기 아들을 잊어먹은 부부의 그 고뇌와 번뇌하는 부분에서 그 죽은 아들의 생일을 생일 자체를 해준다는 것부터 갈등이 이어졌던 건데요. 정말 부부가 같이 영화를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았어요.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결국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가족의 소중함, 진정한 행복은 뭐였는가죠. 네? 진정한 행복은 보상을 그렇게 많이 해서 돈이 많이 보상을 많이 받았다면 하면 그 작은 아버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돈이 그 사람들 자식을 주문해서 돈은 생겼을지언정 결코 행복하지 않다. 결국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가족에서부터 오는 건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그 행복은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실은 저는 펀 경영 리더십이라고 리더십 강사해갖고 굉장히 딱딱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야기할 때는 웃음을 저 역시도 웃음 박사, 칭찬 박사 칭호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웃음이 없는 표정이 리더십 강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 감히 창업을 드려야 말하는 걸로 정말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돈 버는가 이렇게 하니까 돈이 저절로 들어오더라는 거를 이야기해주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잘생겼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오늘 창업 주제는 감히 아모르 파티라고 정했어요. 사실은 우리 이성환 박사님이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이번 주도 같이 참석을 하셨고 그래서 아모르 파티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김현자가 노래를 했기 때문에서도 너무나도 잘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연예인 부모님들을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게 되면서 아모르 파티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게 됐죠. 제가 나름대로 돈은 순간의 기쁨을 주지만 여행은 평생의 추억과 희망을 줍니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정말 저는 여행으로 돈을 벌기도 했고 여행으로 또 다른 꿈을 꾸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처음 보냈어. 이 아모르 파티 아까 건드린 내 인생은 지금이야. 신나지? 언제 들어도요? 네. 이게 굉장히 곡이 장르가 어려운 곡이라 김연자가 노래를 부르면서 가장 많은 연습을 한 노래가 이 노래라고 합니다. 감히 신은 나는데 누구든지 따라하기 굉장히 어려운 노래죠. 근데 이 아모르 파티 크루즈 여행을 갔던 건데요. 우리 인생에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여행에서 가져오는 우리가 이제 가끔 그렇죠. 버킷리스트. 오늘도 제가 강남에서 강의를 했을 때 제가 당신의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그랬더니 근데 많은 분들 버킷리스트 10가지를 적용하면 그 중에 하나가 여행이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족과의 여행, 아니면 부부의 여행.
자식과의 여행, 특히 여자분들은 따님과의 여행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여행 중에서도 크루즈 여행이 꼭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것은 대한민국 보물찾기라는 방송에서 저희 가게에 방송이라는 방송은 다 나왔어요. KBS, MBC, CJB 무슨 지역 방송 기분이고요. TVN 이런 데 다 나왔었는데, 근데 강의를 하면서 이 보물찾기, 우리는 사실 매일 저녁, 매일 밤낮으로 보물을 찾으러 다녀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제품이나 물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버킷리스트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유명하다는, 죽기 전에 3번은 꼭 가봐야 될 집으로 소문난 집이죠. 대천가자 횟집, 대천가자 조개구이집. 그래서 제일 먼저 대천가자 조개구이집 간판이 이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천해수욕장에 제가 이걸 다닐 때 30년 전통, 40년 전통 횟집들이 있었어요. 30년 전통, 40년 전통 횟집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고향도 대천이 아니고 충북 충주 사람이고 서울서 사업을 하다 이제 한번 휘청하는 게 아니라 너무 번뇌가 많이 왔던 거에 있어서 기사회생으로 살아났어요. 그걸 딱 살려놓으니까 그때 멘탈이 오더라고요. 앞만 보고 이거 아니면 죽기 살기로 뛸 때는 진짜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어느 아침에 사기를 당해서 부도가 나서 다시 일으켜 세워놓으니까 그때는 안도의 다리가 풀린다고 그러지, 한마디로. 그럴 때 강릉 경포대 여행을 갔다 오고 두 번째 여행 간 게 사실은 대천해수욕장이에요. 그거를 진짜 부도 나고 다시 살리는데 2년 동안에 여행을 진짜 못하고 직원들하고 연수 1박 2일은 갔었지만 한 번도 여행을 못하고서 2년을 여행을 40반째도 역마살이가 꼈다는 데가 2년 동안을 진짜 영업을 배우러 다녔어요. 영업 때문에 영업을 못해서 남한테 영업을 맡겨서 망했으니 영업을 배워야 되겠다고. 그러나 대천해수욕장 낚시를 하러 갔다가 솔직히 대천해수욕장으로 가게 된 동기가 됐어요. 낚시를 이튿날째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 첫날은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진짜 배에 갔는데 강 보면 이게 올리기가 바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재밌으니까 그 이튿날 또 갔죠. 배를 빌려서 갔어요. 그랬는데 세상살이가 오늘도 이렇게 많이 어제처럼 잡혔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거짓말이지. 4마리 딱 잡고 나온 거예요. 4마리. 어제는 막 팔 아파서 쉬었다 잡자 여유도 부리고 잡은 거 뱃살을 주고 갖고도 오고 나눠도 먹고. 이유가 뭐래요? 이유가? 이 해산물은 특히 고기 종류냐 기후 관계에 굉장히 그때 왜 안 잡혔느냐고 원인 분석은 제가 일주일 뒤에 이제 아는 거였는데 금강땡 하수 그 물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이렇게 있었을 때는 고기들이 이제 다 몰려 낙차했는데 금강땡 물을 열으면 민물이 밀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오염된 물이 들어온 거예요. 오염된 물이 들어오면 고기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물들의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동물적 감각 이런. 그러니까 그 오염된 물이 들어오니까 고기들이 싹 먼 바다로 도망쳐 들어가요. 싹 거짓말 같은. 근데 이제 저는 대천해수욕장 가서 뒤늦게 스킨스쿠버 아들이 이제 요트 선수가 되면서 승마를 하다가 이제 스킨스쿠버를 배우게 됐어요. 스킨스쿠버를 배워서 한번 물속에 들어갔는데 보통 제가 이제 45m까지 최고바에 들어가게 했는데 한 25m 정도에서 솔직히 그게 불법인데 대천해수욕장이 조개구이가 유명한데 그 대천해수 앞에 가면요 바닥에 전부 조개가 키조개가 해바라기 씨처럼 박혀 있어요.
해바라기 씨 기억하시나요? 해바라기에 그 씨가 착착착 새까맣게 알바끼 듯이 바닷속에 들어가면 키조개가 쫙 있어요. 키조개 보이는 건 모래에 묻혀서 이렇게 보이는데, 요렇게 키조개가 이렇게 벌어졌다. 요거만 하는 거예요. 요거만 보고 이제 찍어요. 겨울에는 조금 올라오는데 여름에는 물이 따뜻하면 키조개는 밑으로 더 파고 들어가고 숨 쉬는 구멍만 이렇게 있어요. 그게 쫙 깔려 있거든요. 그거를 막 까는데 갑자기 뭐가 시커먼 게 싹 막 구름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전어대였어, 전어대. 전어가요 굉장히 빨라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시속 100km예요. 그러니까 물속에서도 시속 40km를 달린다고 해요. 30km, 40km. 이 전어는 떼로 살거든요. 보통 전어는 하루에 2번 뻘을 먹고 산다고 해요. 그래서 그 대천에 전어가 많은데 그 전어떼가 쭉 날아가더라고요. 새까맣게요. 무슨 처음 본 거예요. 다이버를 그렇게 스쿠버를 하면서도.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 금강 하구댁을 열었을 때 그 오염된 물이 나오니까 이 전어는 하루에 2번 뻘을 먹으면서 하루에 2번 민물을 먹어요. 바닷물하고 민물 섞이는 데에서 사는 게 전어. 그래서 그 전어가 날아갔다고. 아무튼 그 바다에서 그래서 이제 낚시가 그래서 안 됐던 부분이죠. 그런데 낚시가 안 되니까 낚싯대를 놓고 대천 해수욕장에서 바다를 맨날 바라보라. 배를 타고 나가서 전날은 고기 잡느라고 정신없어서 대천 해수욕장을 바라보지 제대로 못했어요. 딱 나갈 때마다 야 대천 해수욕장 멋있다. 근데 고기 잡는 데하고 고기 맞아보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튿날은 고기가 4마리 딱 잡고서는 놀고 있으니까 낚싯대 놓고 주위의 섬들을 바라보게 되고 대천 해수욕장을 바라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갑자기 전부 돈으로 보이네요. 구석구석. 이 낚싯배도 이렇게 하면 돈이 될 텐데 저 섬들도 이렇게 하면 돈이 될 텐데라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결정적으로는 그 배를 가져가셨던 분이 왜 골치 아프게 서울 살아요? 나 장가 들기 전에 서울서 직장 생활해라. 마누라 서울서 꼬셔서 데려와서 여기서 사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애 놓고 사는데 여기 집값도 싸니까 일로 오라고. 그냥 물어봤죠. 여기 아파트 값이 얼마가요? 그랬더니 서울에 그때만 해도 10억 갈 때 시골은 같은 평수인데 1억밖에 안 가는 거예요. 네. 괜찮았는데? 그래서 이제 낚시를 이제 이튿날 잡고 내일 서울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선물을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징어하고 쥐포 이런 걸 막 살면서 너무 허접한 거예요. 그때 가락시장이 생겼을 때예요. 서울에. 가락시장에 20년 전이죠. 가락시장을 가갖고서 제가 이제 구경을 했었으니까. 근데 거기는 전부 걸어볼까 그래. 니아가에서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와서 결정했죠. 대천 가자.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청주 사람이니까. 청주에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차리게 됐죠. 청주에 작업은 쌀 3가마씩 팔았어요. 하루에. 예. 근데 그거를 또 한 번 보여줄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도 오늘 강의 들으신 분은 공짜입니다. 대천 해수욕장 오면 해잡고 공짜예요. 잊어먹지 마세요. 근데 이게 왜냐면 상호 자체가 어떻게 정감 가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하려고 상호를 정한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 조개구이집 파는 분한테 하도 장사가 안 된다고 어떻게 하면 장사 잘 되냐고 저한테 물으러 왔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해줬어요. 다 똑같은 조개를 같이 파는데 왜 장사가 안 되냐. 그러니까 거기가 3번째 집이었어요. 조개구이집이면 신광장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개코조개구이, 2번째 오케이조개구이, 3번째가 바람난 조개구이, 4번째가 바다내운 조개구이. 근데 바람난 조개구이 있어. 상호가 문제 있다. 여기 바람났으니까 안 오지. 네. 바람난 조개구이 한 번 들으면 상호는 좋아해. 안 잊어먹어. 하지만 상호를 바꿔. 뭘로 바꾸냐? 대천가자 조개구이라고 바꾸라고 했어요.
대천 과자도 아니고 무슨 대천 가자니. 근데 결국 뭐냐면 대천에서 시작분들은 고려 사람들은 자기네 대천에서 대천을 바라보니까 이게 너무 상호가 재수없는 사고다 이거죠. 근데 저는 청주가 고향이지만 서울에서 대천을 바라보는 눈에서는 최고의 상호를 하면은 내가 3배까지 보장, 지금 파는 거에 3배는 내가 보장하니까 간판 받아. 근데 뭐 간판 받고 그러는데 몇 분 가지도 않았을 때거든요. 근데 이걸 못 바꾸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자기들도 단골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천과자 조개구이라는 간판을 붙였는데요. 사실 붙이자마자 대박 났겠어요. 너무나 많은 그 시기와 질주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어요. 바닷가 텃새는 알죠? 해 쓰는 칼을 뭐라 그래요? 사시미라고 사시미 칼. 네, 무슨 말만 하면 이놈은 사시미 칼로 이렇게 나오는 동네가. 그러니까 뭐 말하는 것도 좀 재수없는 거야. 그래서 이 허허벌판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가서 이걸 차렸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 그랬죠. 그때 뭐라 그랬냐? 김성우의 전성시대도 끝났다 그랬어요. 일로 올 때. 네. 왜냐면 제가 가는 데마다 신화를 썼기 때문에 그 전 얘기를 빼놓고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땠어요? 차리고 한 달 만에 구름처럼 몰려 들어왔어요. 구름처럼. 근데 구름처럼 몰려 들어오기 전에 준비한 작업이 있었다 이거죠. 준비한 작업.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스마트폰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대박을 쳤다 그래도 가야 돼요. 요새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뭐 게임하는 분은 안 계시지만 이걸로 다 정부 뉴스도 보고 주식시장도 보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있다면 저는 인맥을 보라고 말씀드려요. 사실은 인맥이 도는 거예요. 인맥. 그래서 저는 카페를 만들어서 전국의 카페 같이 나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카페 활동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온 게 뭐 나왔어요? 밴드 나왔잖아요. 근데 밴드는 또 몇 년 뒤에 얘기고 처음에 카페로 해서 동호회를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맛집 멋집이라는 전국의 카페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면서 잘 되는 집 가서 포스팅도 해주고 같이 먹어도 먹고 그래서 번개팅이라든가 정모라든가를 꾸준히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차리자마자 그 회원들한테 우리가 이거 냉철하게 와서 먹어보고 판단해줘라. 맛없으면 돈 안 받겠다 이거죠. 맛없으면 돈 안 받겠다. 저는 자신있게 내가 먹는 그대라는 생각보다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국에서 동호회들이 몰려오면서부터 냉철한 맛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분한테도 냉철하게 음식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음식만 맛있다고 사람이 많이 오느냐 그것도 결국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뒤에 재미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네기 리더십을 워낙 사실은 선배님들이 너 국회의원 한번 해보라고 해서 교육을 받게 됐었어요. 그 카네기 리더십을 받으면서 리더십 강사가 됐었고요. 그렇게 그 모든 걸 갖다 어느 날 서울서 대천으로 내려가면서 그 꿈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놨던 거예요. 네. 그래 대천 가서 정말 인생 멋지게 폼나게 그냥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근데 장사를 시작하면서 장사도 잘 되면서 또다시 옛날에 뭔가 정치는 안 해더라도 내가 뭔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웃음치료를 배우게 됐죠. 상관의 총재님 나인에서 원광대학교에서 웃음치료를 배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봉사단을 만들어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근데 장사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 사실은 웃는 얼굴이에요. 우리 중국 사람들이 그 세계 3대 상인들이 있죠. 중국 상인들, 그 다음에 유태인 상인들. 근데 진짜 웃는 얼굴에는 장사를 하지 말라는 정말 이 좋은 속담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웃음을 배우게 됐고요. 웃음을 배워서 또 봉사단을 만나서 스마일 스토리 봉사단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제가 버는 거에 5%는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사회에 쫓아다녔습니다. 잘생긴 사람 저 뒤에 있죠. 스마일 스토리 회장이었고요. 우리 멤버들. 그래서 원광대학교 익산에서 전주에서 해서 스마일 스토리 이 뒤에 지금 양성규 교수님도 오셨는데 한번 참석도 같이 하시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재미난 이거를 만드는 웃음을 배웠으니 이 웃음을 남한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는 게 좋은가? 네? 그냥 무턱대고 손님이라고 너 웃어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어거지라도 웃으면 80%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사람은 뭐니 해도 공짜로 주면 좋아하더라는 얘기. 근데 공짜를 줄 때 그냥 주기는 의미가 없으니 웃음의 입장하면 음료수 서비스. 근데 이거를 정문에 아까 그 있던 건물에 세 군데가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들한테는 대천가자를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게 됐어요. 나는 자신 있게 삼성만큼은 못해도 나름대로 충청남도에서는 대천가자 모르면 도민 아니라고 할 정도로 나름대로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또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미녀와 야수 가수들인데요. 뭐 친구처럼 지내요.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굉장히 부부들이 와서 재능기부로 봉사활동을 전부 하게 된 거죠. 라이브 공연을 하면서 항상 뭔가 사람들이 와서 머릿속에 남는 거를 주려고 했어요. 식당의 음식은 기본으로 맛있어야 되고 좀 넉넉하게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은 날씬한 사람보다 뚱뚱한 사람이 장사가 더 잘 된다는 거. 그거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랬죠? 좀 많이 줄 것 같아. 식당 주인이 좀 뚱뚱하면 뭔가 좀 풍성해 보여, 푸짐해 보여. 근데 사실 그게 성격이죠, 성격. 요새 뭐 체질 공부를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여기가 650석인데 항상 이렇게 대화를 치고 갑니다. 여기 계산하는 거지, 요게 바로 웃음의 입장하면 이 손님 떨집에서 보면 요런 식으로 만들어서 버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래서 저 끝에를 여기 들고 이쪽으로 해서 들어오면서 웃으며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죠. 그 다음에 대천해수욕장에서 한광일 박사님 또 양성길 교수님 같이 참석해서 제가 대천해수욕장 무료 웃음 치료를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의 최고의 강사들이 와서 재능 기부로 전부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질대 가면 웃을 수 있고 재밌는 집으로 했죠. 지금 현 보령시장이기도 한데요. 이게 벌써 만 4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전부 참석을 해서 무료 웃음 치료를 하게 됐고 사실은 요때 이날 저희들이 결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요새 우리 마누라한테 큰 소리 치며 사는 비결 저 신랑한테 평생 안 잡히고 사는 방법을 오늘 이따 알려드립니다. 오셨어요? 가수분들 지금 분장해서 이따 멋있는 곡 노래 선사해 줄 걸 믿습니다. 이때 만드는 게 뭐냐면 국제 힐링 투어 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4년 전. 그때 왜냐면 여행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여행을 가면 좋은 사람끼리 여행을 가자. 여행하면서 책도 쓰자. 여행하면서 자격과정도 하자.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을 찾아보자라고 사진을 찍었죠. 자, 이거는 저희 집 박물손님한테 선물 받은 겁니다.
시간에 이거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잘 보셨나요? 네. 오케이. 부침 돌아가죠? 이거를 만들어주신 분이 사실은 오늘 전화했으면 여기 오기로 했었는데, 전화를 깜빡하고 못했어요. 박인모 씨인데,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 만들어주신 분을, 이거를 직접 카메라 장비 갖고 와서 사진 찍더니, 이거를 저한테 선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연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솔직히 음식 팔아먹고, 또 손님이 사주는 소주 마셔가며, 돈도 벌고, 저런 것까지 선물 받고. 이게 대박집은 꼭 할만해요. 네. 여러분 인생도 대박 나시기를.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천 가서 조개를 하게 됐고요. 오늘 우리 양성길 교수 동생하고 한번 같이 해보고 싶었던 그 가게입니다. 여기 사실은 투자비 1억인데 45일 만에 투자비를 다 건졌죠. 네. 건물도 이제 저희들 건물인데 그냥 벼있어 세를 주려고 여기 보면 임대 이렇게 있었어요. 부동산도 임대 주려고 그랬다가 이제 하게 됐는데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의 공식만 알면 이런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음식점 하는 사장들 보면 음식점을 하게 되면 뭐 몇 개씩 해서 결국은 체인점을 내거든요. 이게 하나의 공식인 거예요, 공식. 그래서 그래 아까는 웃으며 입장하면 음료수 서비스였잖아요. 두 번째는 애인을 안고 입장하면 맥주 서비스라는 타이틀이었지. 그 음료수 갖고 10억을 팔았는데 맥주 갖고 20억을 팔았어요. 네. 근데 그 웃으며 해산물 하면 건강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좋은 사람하고 먹어야 그게 피가 가고 살이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원수하고 먹어보면 뭐 입맛도 밥맛도 그 맛있는 음식도 진짜 뭐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웃음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면 애인을 낳고 그러니까 애인 그러니까 자꾸 지금 심각해. 첫사랑 생각하지 말라니까. 네. 애인이라고 해서 불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죠, 가족. 첫째가. 네. 그래서 가족을 아기도 될 수 있고 자기 부인도 될 수 있고 신랑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가족이 이렇게는 가족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로 그러니까 막 들어오다 자기야 잠깐만 막 불러요. 왜? 나 안아봐. 네. 되게 식당에 들어갈 때는 남자가 앞에 들어가잖아요. 여자가 막 불러서. 안고 입장하면 맥주 서비스에 나 안으라 이거. 사실 이래서 웃음을 한번 자아내기도 되고 솔직히 여기 다 보니까 아직 미성년자들이라 결혼하신 분은 안 계시는데 다음에 결혼할 때는 솔직히 결혼하고 첫날 그 예식 끝나자마자 친구들이 아니면 사진사가 안아주라고 그래. 사진 찍으려고. 근데 나는 그거 왜 안아주라 그랬더니 평생에 한 번 안아주는 거니까 기록에 남기려고 전부 안아주라고 해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래서 어르신 사모님 평생에 몇 번 안아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그냥 옆으로 안아주시는 분, 잠자리에 안아주시는 분들은 많은데 지금 93살 먹은 제 아시는 분이 지금도 맨날 할머니 안아주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합니다. 90대 인사를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일해서 가족 사랑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로 사실은 어제 제가 가슴 뭉클했던 게 강효일 회장님께서 강의안을 만드시면서 제 강의를 좀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하시려고 하냐고 드렸어요. 워낙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
그랬더니 제 걸 가지고 정말 제가 이야기했던 걸 가지고 또 멋지게 풀어갖고 어제 이화 여대 앞에 강의를 해서 보면서 나는 정말 프로 장사꾼이 맞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음식 하나하나에도요 굉장히 좀 정성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여기 3만원짜리 해거든요. 아마 3만원짜리 해면 이 해도 다른 집 해보다 배로 두껍죠. 한 점을 먹어도 두툼하게. 그래서 진짜 매니아들은 이 해가 두툼해가 칼이 여러 번 닿으면 그만큼 맛이 절감된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소금탕에 있던 그대로 찍은 건데 요거 물통이었고요. 요게 이제 조개구이하고 회하고 같이 먹죠. 조개구이 5만원에 해 3만원. 20명이 갔는데 100명만 원, 200만 원 갔었다. 그건 저 대박집에 안 와서 그랬고요. 네. 여기 뭐 충북에서도 고향이 청주라는 주문 아니고 감사장에 한번 왔었군요. 그래서 음식 하나에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다진식과의 차이점을 둔 거죠. 자, 만약에 옛날에 해산물은 진짜 돈 많이 벌었어요. 10억을 벌 때 사실은 10억을 팔 때 4억을 벌었어요. 20억을 팔면 8억 벌어야 되잖아요. 20억 벌 때 6억 벌었어요. 그게 왜냐면 장사가 잘 될수록 손님한테 잘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반영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음식 하나하나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손님 입장에서 항상. 근데 사실 요새 같은 때 이렇게 막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손님이 500명 들어오는 게 1시간도 안 돼서 한꺼번에 밀어요. 예약을 하면 뭐 이렇게 이쁘게 나가는데 순식간에 그냥 확 밀고 들어오니까 진짜 뭐 세팅해주기에 바빠서 반 뷔페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생겼죠? 네. 방송이란 방송은 전부 나왔는데 네. 조개구이와 육회구이의 무한리필. 요것도 이제 방송에서 문전성 씨의 비밀을 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손님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걸 일일이 우리가 담아주고 하는 게 인건비 싸움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해서 자 하루에 10명 직원을 10명만 자르자. 깜짝 난리가 났죠. 40명 쓰는데 30명으로 줄이자고 하니까 네. 이제 이게 몇 년 전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지금 더 써야 되는데 거꾸로 사람을 10명을 자르자니까 집사람도 또 이 사람 아주 나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만 이래서까지 됐어요. 근데 거기에는 비밀이 있었죠. 이렇게 이제 파스타, 뭐 프라이드 치킨, 떡볶이, 삼겹살, 뭐 새우튀김, 서버터 뭐 다 뷔페식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조개만 저희들이 조개 생물이기 때문에 항상 그 안전 위생 때문에 저희들이 조개만 갖다 드리고 뷔페식으로 쫙 놓고 전부 마음껏 퍼다 먹게. 이래저래 똑같이 소가 5만원 1인당 25,000원이거든요 25,000원짜리가 25,000원 명수대로 해서 뷔페식으로 조개는 갖다 주고 자기들이 다 갖다 뭐 삼겹살 더 먹건 뭐를 해 먹건 그래서 처음에는 장어도 줬고 뭐 낙지도 주고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해산물 값이 점점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제일 먼저 뺀 게 장어 솔직히 빼고 장어 빼고 후라이드 치킨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낙지 빼고 파스타하고 닭 염통구이 이런 거를 이제 집어넣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대박을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전율이 늦는 거예요. 저희들이 세팅을 해주면 한번 들어와서 먹는 시간이 회전율 1시간 30분이면 먹고 딱 나가는데 이렇게 뷔페식으로 하니까 들어오면 2시간을 먹게 돼 평균. 빨리 먹는 분은 1시간 반에 나가는데 또 특히 해산물을 먹을 때는 또 소주도 한잔 해야 또 제맛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는 게 좀 늦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사실은 40억을 넘게 된 거예요. 연매출이요. 왜냐면 만약에 40억 매출을 하려면 직원이 80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80명이 있어야 되는 그 저기를
그리고 30명이 40억 매출을 올리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람 10명이면 알기 쉽게 100만 원이거든요. 하루에. 100만 원어치 이 제품을 손님들한테 서비스해 주자. 이 역발상을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반대를 하고 막 했는데 지금 생긴 것 같이 배심이 굉장히 좋아요. 한번 한다고 속된 말로 꽂히면 해요. 뭐가 됐든. 그래서 밀고 나가서 지금은 이거로 다 건너뛰고. 그래서 저 해산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템을 가지고 소고기 무한리필집으로 청담동에 본사가 있어요. 그래서 협력해서 전국에 체인점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수입 소고기라 어디 가서 이거는 사실 감추고 다녔어요. 그래서 몇 군데만 이제 공개를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특히 요새 저 청년 창업부터 시작해서 뭐 중간에서 명예퇴직해서 나오신 분 또 정년퇴직해서 제 눈으로 돈 까먹는 걸 너무 보는 거예요. 이백대 교수님하고 며칠 전에 5일 전에 명동을 갔어요. 명동 파티라는 데를 갔어요. 실평수 300평인데요. 거기 들어간 돈이 15억이에요. 15억. 청주에서 산부인과 하시던 의사가 식당을 차렸는데요. 너무 어려우니까 저한테까지 흘러오게 돼서 제가 컨설팅을 해서 갔어요. 그랬는데 보증금 3억에 한 달에 월세가 2,400. 그러니까 1년이면 얼마를 까먹느냐? 1년이면 장사 되면 5억 까먹는 거예요. 왜냐면 장사가 되거나 되고 직원들이 기본 있어야 되니까. 전기세 뭐예요. 5억 이상을 까먹어갖고 왔는데 청주 사람입니다. 청주에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차리게 됐죠. 청주에 작업은 쌀 3가마씩 팔았어요. 하루에. 근데 그거를 또 한 번 보여줄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도 오늘 강의 들으신 분 공짜입니다. 대천해수욕장 오면 해장국 공짜예요. 이전부터. 근데 이게 왜냐면 상호 자체가 어떻게 정감 가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하려고 상호를 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 조개구이집 파는 분한테 하도 장사가 안 된다고 어떻게 하면 장사 잘 되냐고 저한테 물으러 왔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해줬어요. 다 똑같은 조개를 같이 파는데 왜 장사가 안 되냐. 그러니까 거기가 3번째 집이었어요. 조개구이집은 신광장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개코조개구이, 두 번째 오케이조개구이, 세 번째가 바람난 조개구이, 네 번째가 바다내음 조개구이. 근데 바람난 조개구이에서 상호가 문제 있다. 여기 바람났으니까 안 오지. 바람난 조개구이 한 번 들으면 상호는 좋아요. 안 잊어먹어. 하지만 상호를 바꿔. 뭘로 바꾸냐? 대천과자 조개구이라고 바꾸라고 했어요. 대천 과자도 아니고 무슨 대천 과자냐. 근데 결국 뭐냐면 대천에서 분들은 고령 사람들은 자기네 대천에서 대천을 바라보니까 이게 너무 상호가 재수없는 사고다 이거죠. 근데 저는 청주가 고향이지만 서울에서 대천을 바라보는 눈에서는 최고의 상호를 하면은 내가 3배까지 보장, 지금 파는 거에 3배는 내가 보장하니까 간판 받아. 그때 뭐 간판 받고 오는 게 몇 분 가지도 않았을 때거든요. 근데 이걸 못 바꾸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자기들 또 단골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천과자 조개구이라는 간판을 붙였는데요. 사실 붙이자마자 대박 났겠어요. 너무나 많은 그 시기와 질주 때문에 굉장히 고랬어요. 바닷가 텃새는 알죠? 해 쓰는 칼을 뭐라 그래요? 사시미라고 사시미 칼. 네, 무슨 말만 하면 이놈은 사시미 칼로 이렇게 나오는 동네가. 그러니까 뭐 말하는 것도 좀 재수없는 거야. 그래서 이 허허벌판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가서 이걸 차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 그랬죠. 그때 뭐라 그랬냐? 김성우의 전성시대. 그거 끝났다 그랬어요. 일로 올 때. 네. 왜냐면 제가 가는 데마다 실화를 썼기 때문에 그 전 얘기를 빼놓고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땠어요? 차리고 한 달 만에 구름처럼 몰려 들어왔어요. 구름처럼. 근데 구름처럼 몰려 들어오기 전에 준비한 작업이 있었다 이거죠. 준비한 작업.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스마트폰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대박을 쳤다고 해도 봐야 돼요. 요새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뭐 게임하는 분은 안 계시지만 이걸로 다 정부 뉴스도 보고 주식시장도 보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있다면 저는 인맥을 보라고 말씀드려요. 사실은 인맥이 도는 거예요, 인맥. 그래서 저는 카페를 만들어서 전국의 카페 같이 나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카페 활동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온 게 뭐 나왔어요? 밴드 나왔잖아요. 근데 밴드는 또 몇 년 뒤에 얘기고 처음에 카페로 해서 동호회를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맛집멋집이라는 전국의 카페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녀서 잘 되는 집 가서 포스팅도 해주고 같이 먹어도 먹고 그래서 번개팅이라든가 정모라든가를 꾸준히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차리자마자 그 회원들한테 우리가 이거 냉철하게 와서 먹어보고 판단해줘라. 맛없으면 돈 안 받겠다 이거죠. 맛없으면 돈 안 받겠다. 저는 자신있게 내가 먹는 그대라는 생각보다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국에서 동호회들이 몰려오면서부터 냉철한 맛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분한테도 냉철하게 음식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음식만 맛있다고 사람이 많이 오느냐 그것도 결국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뒤에 재미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네기 리더십을 워낙 사실은 선배님들이 너 국회의원 한번 해보라 그래서 교육을 받게 됐었어요. 그 카네기 리더십을 받으면서 리더십 강사가 됐었고요. 그렇게 그 모든 걸 갖다 어느 날 서울서 대천으로 내려가면서 그 꿈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놨던 거예요. 네. 그래 대천 가서 정말 인생 멋지게 폼나게 그냥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근데 장사를 시작하면서 장사도 잘 되면서 또다시 옛날에 뭔가 정치는 안 해더라도 내가 뭔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웃음 치료를 배우게 됐죠. 상화일 총재님 나인에서 원광대학교에서 웃음 치료를 배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봉사단을 만들어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근데 장사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 사실은 웃는 얼굴이에요. 우리 중국 사람들이 그 세계 3대 상인들이 있죠. 중국 상인들, 그 다음에 유태인 상인들. 근데 진짜 웃는 얼굴에는 장사를 하지 말라는 정말 이 좋은 속담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웃음을 배우게 됐고요. 웃음을 배워서 또 봉사단을 스마일 스토리 봉사단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제가 버는 거에 5%는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사회에 쫓아다녔습니다. 잘생긴 사람 뒤에 있죠. 스마일 스토리 회장이었고요. 우리 멤버가. 그래서 원광대학교 익산에서 전주에서 해서 스마일 스토리 요 뒤에 지금 양성규 교수님도 오셨는데 한번 참석도 같이 하시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재미난 이거를 만드는데 웃음을 배웠으니 이 웃음을 남한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는 게 좋은가? 네? 그냥 무턱대고 손님이라고 너 웃어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어거지라도 웃으면 80%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사람은 뭐니 해도 공짜로 주면 좋아하더라는 얘기죠. 근데 공짜를 줄 때 그냥 주기는 의미가 없으니 웃으며 입장하면 또민소 서비스. 근데 이거를 정문에 아까 그 있던 건물에 세 군데가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들한테는 대천 과자를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게 됐어요. 나는 자신 있게 삼성만큼은 못해도 나름대로 충청남도에서는 대천 과자 모르면 도민 아니라고 할 정도로 나름대로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또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미녀와 야수 가수들인데요. 친구처럼 지내요.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굉장히 부부들이 와서
재능 기부로 이제 봉사활동을 전부 하게 된 거죠. 라이브 공연을 하면서 항상 뭔가 사람들이 와서 머릿속에 남는 거를 주려고 했어요. 식당의 음식은 기본으로 맛있어야 되고, 좀 넉넉하게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은 날씬한 사람보다 뚱뚱한 사람이 장사가 더 잘 된다. 그거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랬죠? 네. 좀 많이 줄 것 같아. 식당 주인이 좀 뚱뚱하면 뭔가 좀 풍성해 보여, 푸짐해 보여. 근데 사실 그게 성격이죠, 성격. 요새 뭐 체질 공부를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여기가 650석인데 항상 이렇게 대박을 치고 갑니다. 여기 계산하는 거 있죠? 요게 바로 웃음이 있잖아요. 이 손님 떨치면서 요런 식으로 만들어서 걸으면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래서 저 끝에를 여기 대고 이쪽으로 대고해서 들어오면서 웃으며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죠. 그 다음에 대천해수욕장에서 한광일 박사님 또 양성길 교수님 다시 참석해서 제가 대천해수욕장 무료 웃음 치료를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의 최고의 강사들이 와서 재능 기부로 전부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집에 가면 웃을 수 있고 재밌는 집으로 했죠. 지금 현 보령시장이기도 한데요. 이게 벌써 만 4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전부 참석을 해서 무료 웃음 치료를 하게 됐고, 사실은 요때 이날 저희들이 결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요새 우리 마누라한테 큰 소리 치며 사는 비결, 저 신랑한테 평생 안 잡히고 사는 방법을 오늘 이따 알려드립니다. 오셨어요? 가수분들 지금 분장해서 이따 멋있는 곡 노래 선사해 줄 걸 믿습니다. 이때 만드는 게 뭐냐면 국제 힐링 투어 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4년 전. 그때 왜냐면 여행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여행을 가면 좋은 사람끼리 여행을 가자. 여행 가면서 책도 쓰자. 여행하면서 자격과정도 하자.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을 찾아보자라고 사진을 찍었죠. 이거는 저희 집 방문 손님한테 선물 받은 겁니다. 지금 배고픈 시간에 이거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잘 보셨나요? 네. 부침 돌아가죠? 이거를 만들어주신 분이 사실은 오늘 전화했으면 여기 오기로 했었는데 전화를 깜빡하고 못했어요. 박인건 씨인데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 만들어주신 분을 이거를 직접 카메라 장비 갖고 와서 사진 찍더니 이거를 저한테 선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연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솔직히 음식 팔아먹고 또 손님이 사주는 소주 마셔가며 돈도 벌고 저런 것까지 선물 받고. 이 대박집은 꼭
할만해요. 네, 여러분 인생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천 가서 조개를 하게 됐고요. 요거는 우리 양성길 교수 동생하고 한번 같이 해보고 싶었던 그 가게입니다. 여기 사실은 투자비 1억인데 45일 만에 투자비를 다 건졌죠. 네. 건물도 이제 저희들 건물인데 그냥 여기서 세를 주려고 여기 보면 임대 이렇게 있었어요. 부동산 임대 주려고 그랬다가 이제 하게 됐는데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의 공식만 알면 이런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음식점 하는 사장들 보면 음식점을 하게 되면 뭐 몇 개씩 해서 결국은 체인점을 내거든요.